변호사님한테 딱 맞춰져 있는 주제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법원장이 이제 이균영 후보자가 낙마하고 난 뒤에 이게 조금 오래 걸리지 않나, 공백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 걱정이 됐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중간에 또 사임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3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거기 맞게끔 바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민폐가 되고 이 민생이 다 주저앉아 버린 그게 바로 사법지연이었습니다. 사법지연.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짓밟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법지연이었죠. 그게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게 우리는 스피드, 속도전입니다. 사법지연은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그렇죠. 지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자마자 네네. 속도다, 빨리 해야 된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이 두 명의 대법관 후보들 네네.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겠죠. 네네. 임기가 지금 12월 말로 만료된단 말입니다. 방통위도 똑같아요. 12월 말로 만료되는 제허가 그걸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김명수. 방탄을 국회를 통해서 방탄을 이용하고 탄핵을 통해서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재명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쁜 일정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바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매우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몇 가지 점을 네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당연하죠. 네네. 이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여러분, 법원장을 뽑는데 인기 투표로 법원장을 뽑아요. 야. 그럼 얘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우리 법원장 누구 할지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구청장 뽑는 것처럼 네네. 구민들이 구청장 뽑는 것처럼 그러면 변호사님 되게 민주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건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지휘 하달하는 업무가 없으니까 민주적인 거고요. 완전 구조가 다르죠. 이건 상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사가 밑에 직원들이 상사를 투표로 뽑아버리면 상사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뭘 하냐면 그 밑에 직원들의 눈치나 보고 앉아 있어요. 인기 챙기고. 그렇죠. 인기 영합하고 그러면 쓴소리를 못 합니다, 여러분. 재판 지연에도 빨리 하라고 채찍질을 못 합니다. 그렇죠. 쓴소리 하는 사람 표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쓴소리 합니까? 아닙니다. 복지를 챙기고 행정을 챙기죠. 그렇죠. 하지만 법원장이 판사들 복지를 챙기고 행정을 챙깁니까? 일 열심히 하고 채찍을 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눈치 보고 앉아있으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법지연에 완전 이 원흉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법원장 추천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명수 체제에서 그렇게 재판이 늦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왜? 그리고 네네. 법원장이 쓴소리를 못해. 쓴소리를. 재판 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또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네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네네. 그래도 고등법원에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사다리를 차버린 거야. 그러면은 능력이 좋고 한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승진하게 아니에요. 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법원에서 근무를 하지만 이제 법원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판사들이 딱 이 두 가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이게 두 가지다. 아까 법원장 추천제 인기 투표하는 거 그거하고 이게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거 승진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승진제제. 예. 승진. 네. 근데 이런 거죠. 경합하는 건 좋은데 네. 이제 판사들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연한을 채우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자기가 낙마할 거다 아니면 중간에 자기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제도를 이어오던 제도를 갑자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없애버리니까 판사들 힘이 빠진 거야. 나는
잘못하면 뭐 고등법원 부장 못 하겠네.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다시금 좀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근로의욕을 이제 다시 판사들 높이는 방향, 뭐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금 살리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한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취임식도 아직 안 열린 상태이죠. 11일 오늘 그러니까 열렸습니다. 오늘 이제 취임식이 열렸는데 올 그 취임이 되자마자 바로 지금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첫째 일단 법원장 추천제.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 지연의 원흉이라고 하는 법원장 추천제 이거를 고치겠다고 일단 의견을 낸 상태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승진 체제도 이제 손을 좀 보겠다. 옛날 같았으면 이제 재판도 좀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승진을 했던 건데 그걸 김명수 체제가 이제 약간 좀 뭐 그것도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로 없애버렸던 거를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제 고등법원 부장을 이제 연한이 참여는 좀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배척하고 그러질 않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김명수 지원내기에 들어갔다. 그럼 김성근 부장 때문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곧 이제 수사 받으시고 다시 그 깜빵 가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거짓 지금 해명을 하셔가지고 국회에다가 그 녹취까지 다 깠잖아요. 그거 수사 좀 속도 좀 내주십시오. 그거 너무 지연됐어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임부장 판사 그 거짓말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녹취록까지 다 등장했는데 그 직권남용 될 것 같은데요. 직권남용도 되고 허위 지금 국회에서 이제 허위 증언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처벌을 받으셔야 되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라. 이제 하루하루 어디로 걸어간다? 구치소로 걸어갑니다. 김명수는 구치소로 걸어갑니다. 자, 저희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법관이 총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으면은 13명이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원합의체가 14명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아마 일반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일단 대법원장이 먼저 추천 몫이 하고. 다르지. 추천 몫이 다르고요. 이게 국회 추천 몫이 있고 뭐 대통령 추천 그거. 법에 찾아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2005년 사법고시 합격자라 이거 1차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법을 찾아서 확인해야 될 상황이네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이 한 4명 정도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추천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추천해가지고 맞습니다. 추천 몫이 이제 구정이 되는데 대법관이 누가 임명이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13명이 다 일단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장 표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받았을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뭐 권순일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로 인해 가지고 몇몇 잘못된 대법관으로 인해 가지고 구사일생에서 지금까지 또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순일이잖아요. 몇몇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권순일 50억 클럽 저는 그거 사후수레라고 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법조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선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무죄를 줬어. 아주 간단한 무죄를 줬어. 퇴직하고 나가서 50억 클럽에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면은 잘 봐주고 나중에 후사를 받는 건데 그 사후수래요. 사후수래죠. 저는 권순일 대법관을 잡아 넣어야 된다 이거. 변호사님 근데 사후수레라고 한다면 이거 일을 자체가 해주고 나중에 돈 받아 먹는 거죠. 먼저 돈을 받고 원래 공무원은 돈을 받아 먹고 일을 하잖아. 근데 신뢰가 있으면 외상으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외상으로.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일을 먼저 해줘. 먼저 해주고. 해주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돈을 받는. 뭐 50억 클럽이 됐거나 뭐가 됐더냐 그런 식으로 됐거나.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아니 권순일 대법관을 저는 이게 무조건 이 사후수레로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고 있나 나는 그 이상하네. 그러면 김명수도 구치소로 보내야 되고 권순일도 구치소로 보내야 되고 다 보내야 됩니다. 자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구치소로 매일매일 걸어가.
거라 후불제. 근데 저것도요 엄청나게 그 신뢰가 있어야 후보를 해주지 외상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 생명에 걸렸던 문제기 당연하죠. 때문에 엄청난 사안이죠. 그거 저기 뭐야 그 위증 교사 안 했으면 그까지 올라갔겠어요? 못 올라갔지. 그렇죠. 그럼요. 저희 그래가지고 일단 조희대 대법관 얘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뭐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면 조희대 대법관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반드시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밀려있던 재판들 네네.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이거는 뭐 예측이긴 한데 네네. 총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만큼은 일단 1파 1심이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질문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그걸 이제 하셔야죠. 영장 발부. 영장 발부 수원지법. 1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장을 발부시켜야 영장 된다. 발부 1심 뭐 안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대법원에서 지금 수원지법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그냥 즉시로 영장 발부. 야, 유창훈이 같은 케이스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누가 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 후원회장 비대위원장이 누굽니까? 유창훈 아닙니까? 진짜요? 그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 역할을 선대본부장 유창훈. 저는요. 비유적으로. 이게 일파만파인 게 그럼 여기서 잠깐 넘어가면 김기현 대표의 리스크,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네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창훈이 한 거지 그게 무슨 김기현 체제의 리스크예요. 그거 진짜 그건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가 이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로 책임을 질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를 제가 뭐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당이 살아야 되고 다음 총선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김기현 대표 흠집내기를 할 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가야 되고 강서구청장은요 분석해 보면 사실 사면 이후에 바로 이제 공천을 준 이거를 혁신이가 지적하고 요거 수정하게 해줬어야지.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다고 그 제도가 바뀌나요? 이것도 굉장히 좀 신박하죠? 중요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혁신위의 15가지 혁신안 중에 네네. 왜 사면 이후 즉시 공천하는 건 안 된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분석 왜 안 하셨어요? 여러분 조상규가요 과언만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예리하게 찌르셨어요.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는 네네.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제가 또 준비해온 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소품을 방송 사상 최초로 소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야, 이 날카로운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소품을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뭔가 이거 패부를 찌르겠다고. 제가 의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지금 한동훈 혹시 코스프레입니까?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고 인식이 된 것 자체가 최강욱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조사규 변호사님 보고 한동훈 장관이 떠올랐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자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방송 진행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고 미리 말씀 안 드렸으면은 어떤 분들도 한동훈 장관이라고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참고로 미리 안 짰습니다. 네, 미리 안녕하십니까? 안 짰습니다. 하도훈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근데 아까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혁신위에 대해 가지고 되게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준석은 그때 한창 이제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18% 차이로 우리가 질 거다. 그리고 김기현 체제는 2주 못 간다. 물론 지금 이제 그 이후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2주 못 간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김기현 체제를 흔들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혁신이 또한 마찬가지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냐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요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점쟁이가 아니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네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강서구청장 네네. 보궐선거는 네. 사실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연례로 민주당에서 다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굳이 총선 전에 네네. 굳이 거기를 아. 사수해야 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근데 지금 댓글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예. 어두워서 이제 이게 어떤 분이 탁재훈이냐고. 네, 그래서 원래 안 되겠네. 원래 조상교 변호사를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죠? 네, 도대체 혁신이 뭐가 문제였냐? 왜 김기현 혁신이가- 체제를 흔드냐? 혁신위는 네네. 50%의 성공을 했다고 자축을 했습니다.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50% 성공도 아니다. 100%의 성공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100% 성공. 예. 네네. 여러분들 혁신위가 이 정도로 잡음 없이 조용히 깔아앉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한번 보십시오. 혁신하러 나와가지고 노인 비하 발언하고 들어갔습니다. 개판 났죠 그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당 혁신이 어땠습니까? 인종 비하 발언을 준석이가 했습니다. 그 준석이가 했죠. 혁신위원장이 안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혁신위보다는 낫다. 훨씬 낫다. 그래서 혁신위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연례로 성공한 혁신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혁신위대로 된 경우도 없어요. 그러면 혁신위가 무슨 당 지도부도 하고 공관위도 하고 다 해먹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혁신위는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원래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쓴소리 한번 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당 지도부가 선별해서 그 디테일을 살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공관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는 저는 혁신위가 매우 잘했다. 매우 잘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잘한 점은 뭐냐? 네네. 이준석의 그 폐륜적인 행동들을 그렇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거. 네. 이준석이 예의 없이 누구씨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미스터 하는 거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의 지지가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덕에 떨어진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몸을 던져서 네네. 이준석의 실체를 밝혀낸 겁니다. 그거만 해도 사실 100% 성과죠. 당연하죠. 여러분 인요한 혁신위 이후로 이준석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라는 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가. 저는 데이터로 말합니다. 네네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혁신위 이후에 네네. 이준석의 그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준석 지지율 같은 경우는 호남 쪽이랑 40, 50대에서 조금 나오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대구에서 지지도 떨어진 거 보셨죠?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예. 20, 30대 같은 경우도 완전히 날아갔죠. 당연하죠. 이준석 지지율이.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고 그냥 주저앉힌 게 한동훈 장관의 전국 투어죠. 그걸 함으로써 완전히 주저앉았죠. 한동훈 여지도. 예, 야. 한동훈 여지도로 전국에서 뭔가 갈 곳 잃은 중도의 민심을 한동훈 장관이 싹 그냥 이삭 죽기 하듯이 강성 지지층 개딸이지 그게 왜 개딸이 아니에요. 개딸은 개딸이에요 여러분. 개딸을 제 민주당원으로 불러요. 나머지 민주당원들이 화냅니다. 그러면 자 개딸 빼고 나면 중도 표심들 있잖아요. 그렇죠. 갈 곳이 없어요. 그 이준석이 바른 말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 어떻게 이준석 한번 꼴 보기 볼까? 싫지만. 네. 류호정 이렇게 한번 볼까? 그렇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니면서 챙긴 거예요. 이삭 죽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설 자리를 잃은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혁신의 역할은 다 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오늘 그 김기현 대표가 깜짝 또 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가 다음 총선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겠다. 네. 사직생 하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네네. 김기현 대표는요. 네. 저번에도 살짝 언지를 줬어요. 그렇죠. 내가 당 대표까지 했는데 뭔 더 이상 욕심이 있겠나.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렸다. 네, 혁신이 그 초반전인가 혁신이도 전에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계속 그걸 갖고 그러는데 그리고 김기현이 사퇴하면 총선 이겨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야 총선을 이기죠. 아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니 툭 까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김기현 대표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구속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총선 전략 중에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전략이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계속 열심히 해줘가지고 분당 수순으로 가는 그렇죠. 이 구조로 가서 거기다가 이준석 넣어주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비명계 넣어주고, 네네. 거기서 큰 그 뭐랄까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3지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 구속되고 강성 지지층들이 거의 더 강하게 나오고 이러면 구도 싸움에서 그냥 이기는 겁니다. 야, 그러면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됐거나 이낙연이나 그 신당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유리한 거네요. 거기에 다 들어가야죠. 송영길도 들어가고, 연길이도 들어가고, 조국도 들어가고, 류호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죠. 금태섭도 들어가고. 그럼 금태섭도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그 지금처럼 잘 하면 되는 거네요. 아, 이낙연 대표를 응원해야죠. 이낙연 응원. 대표 슈퍼챗을 쏴야죠. 이낙연 대표 슈퍼챗 쏘기. 힘내세요, 이낙연 대표. 힘내세요, 이낙연 총리. 네, 개딸들한테 항상 사랑해요, 정세균 총리. 김부겸도 같이. 힘내세요, 김부겸 총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 당은 사는 좋습니다. 겁니다.